넌 대체 누구 딸인 거니? 토코세리는 자신에게 쏟아진 질문 앞에서 숨이 막혔다. 독수리술도가의 잔칫날, 그녀의 정체가 폭로된 순간 세리의 귓가에는 아직도 장미의 떨리는 목소리가 울리는 듯했다. 엄마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나도 몰랐어라고 말했던 장미의 눈동자는 어딘가 비어 있었다. 하지만 세리는 알았다. 어머니의 말이 거짓임을. 그리고 그녀 자신도 모르게 이미 오래전부터 모든 것이 조작된 인생을 살고 있었음을. 한편 오강수는 혼란을 넘어 혼돈 속에 빠져들었다. 자신이 오씨 집안의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 어린 시절부터 들었던 피와 뿌리에 대한 자긍심이 산산조각 났다. 툭구탁의 말이 거짓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한 건 아버지라 믿고 따르던 오건태가 남긴 유언장을 통해서였다. 유언장에는 강수는 친자가 아니다. 그러나 내 아들이라 믿고 평생을 함께했다는 문장이 있었다. 배신감과 감사함이 동시에 몰려들었다. 하지만 그는 결심했다. 더 이상 이 집안의 꼭두각시가 되지 않겠다고. 그 시각 독고탁은 술도가 안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다. 애가 움직이기 시작했어. 오범수도 따라붙었고. 그 목소리는 낯선 이에게 향해 있었다. 이대로 두면 우리가 했던 일 다 드러날 수도 있어. 장미에도 입을 열 기세야. 통화 상대는 뜻밖에도 오세준이었다. 오세준은 과거 독고탁과 함께 술도가 자금을 빼돌려 해외에 유령회사를 차린 인물이었다. 모든 일은 치밀하게 계획되었고 오세준은 지금도 여당 유력 정치인의 재정고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모든 걸 덮고 있었다. 마광숙은 세리와의 대화에서 섬세한 변화를 감지했다. 세리는 이전보다 훨씬 냉정하고 단단해져 있었다. 오한이의 돌잔치에서 울음을 삼키던 세리는 어느 순간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감정에 휘둘리면 안 돼요. 전 진실을 알고 싶어요. 다 알아야 진짜 나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세리는 자신이 친자식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혹을 품고 DNA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가 도착했을 때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톡코탁과 장미의 그 누구와도 혈연관계가 없다는 결과. 그 결과는 곧 세리의 정체에 또 다른 진실이 존재함을 의미했다. 한동석은 톡코탁과 장미의 비리를 조사하던 중 과거 오장수가 차 사고 직전 술도가에서 거액의 비자금을 발견했다는 사실을 접했다. 오장수의 사망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한 조작일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마광숙은 남편의 죽음과 그날의 기록이 담긴 노트를 우연히 발견했고 그 안에 담긴 타계와 미애를 믿지 마라는 문장을 보고 충격에 빠졌다. 세리는 이제 망설이지 않았다. 오범수와 함께 장미애를 직접 찾아갔고 정식으로 물었다. 전 누구 딸이에요? 엄마, 제발 지금만은 거짓말하지 말아줘요. 장미애는 그 말에 무너졌다. 그녀는 세리의 손을 잡고 고개를 떨군 채 아주 오래된 이야기를 꺼냈다. 난 내 엄마가 아니야. 넌 그날 술도가 창고 앞에 버려졌었어. 타기 오빠가 널 데리고 왔고. 그 이후로 우린 너를 키운 거야. 세리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자신이 그 집안의 피도 살도 아니라는 것. 그렇다면 자신은 왜 그토록 집착하며 살아왔던가? 왜 그들이 저지른 죄까지 자신이 짊어지고 있었던가?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이젠 제 몫의 삶을 살게요. 그게 복수든 진실 찾기든 선택은 제가 할 거예요. 세리는 술도가에 홀로 남아 있었다. 그곳은 너무 조용했고 마치 숨기고 있던 모든 죄가 숨죽여 웅크리고 있는 듯했다. 그녀는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 사진 속 젊은 시절의 톡고탕 옆에 낯선 여성이 있었다. 사진 속 여인은 세리와 너무도 닮아 있었다. 그녀는 중얼거렸다. 이 여자는 누굴까? 진짜 진실은 이제 막 문을 열기 시작했다. 며칠 후 마광숙은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연락을 받았다. 오장수가 사망 직전 비밀리에 작성한 유언장이 새롭게 발견되었다는 것이었다. 유언장에는 놀랍게도 세리를 자신의 법적 상속인으로 지정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녀가 아무런 혈연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 사실은 다시금 술도가 안팎의 혼란을 불러일으켰고 특히 독고탁과 오세준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장미애는 세리의 비난 이후 자취를 감췄다. 연락이 닿지 않는 그녀를 수소문하던 중 세리는 장미애가 과거 어떤 병원에서 오랜 입원을 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녀가 투병하던 시절 독고탁은 누구와도 연락을 끊고 수개월 동안 사라졌던 적이 있었다. 세리는 그 시기에 병원 기록을 뒤지던 중 장미애가 임신 상태였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다. 그렇다면 자신은 정말 버려진 아이였을까? 그리고 그날 밤 누군가 세리의 사무실에 몰래 들어왔다. 책상 위에 놓여있던 오장수의 노트가 사라져 있었다.
그리고 남겨진 쪽지 하나. 진실을 파헤치면 너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세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더 단단해졌다.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하지만 그녀가 모르는 것이 있었다. 그녀의 친모는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곧 또 하나의 죽음이 일어날 운명이었다. 요즘 마광숙과 한동석은 남들의 시선을 피해 조심스럽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다. 우리 지금 이대로 괜찮을까요? 마광숙이 물었다. 한동석과의 저녁 산책 중 조용한 공원의 벤치에 앉아있던 그녀는 여전히 머뭇거리는 표정이었다. 장수 씨가 떠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몰라요. 한동석은 잠시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말했다. 우리가 뭘 어떻게 시작했는지 사람들은 몰라요. 하지만 난 알아요. 우리가 서로를 필요로 했다는 걸. 그리고 지금은 서로가 서로를 원하고 있다는 것도. 그녀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오랜 시간 혼자인 줄 알았던 마광숙에게 한동석은 조용한 안식처이자 이해해주는 유일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았다. 며칠 전 술도가에서 일하던 직원 하나가 마광숙을 따로 불러 이렇게 말했다. 사장님, 한동석 씨랑 요즘 가까우시던데 그분 톡고탁 씨를 계속 조사 중인 거 아시죠? 그 말에 마광숙은 충격을 받았다. 분명 그는 자신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녀는 불현듯 불신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설마 날 이용한 건 아니겠지? 그날 밤 마광숙은 한동석을 찾아가 조용히 물었다. 요즘 술도가 쪽 조사하고 있어요? 당황한 표정이 스쳤지만 그는 곧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래요. 하고 있어요. 당신과는 상관없는 일이었기에 말하지 않은 거였어요. 광숙 씨를 보호하고 싶었어요.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 동석 씨, 우린 연인이에요. 보호받고만 싶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내 편으로 끝까지 함께할 사람이 필요해요. 그게 동석 씨였으면 좋겠고요. 한동석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앞으론 함께할게요. 모든 걸 숨기지 않을게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서로에게 더 솔직해졌다.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그들의 사이엔 깊은 신뢰가 쌓여갔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 있었다. 바로 장미애였다. 그녀는 마광숙과 한동석의 관계가 세리에게도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하며 누군가에게 의미심장한 전화를 걸었다. 둘이 그렇게 가까워지도록 놔둘 순 없어. 그 사람 예전에도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야. 약점 하나쯤은 있겠지. 그리고 다음날 한동석의 과거 호텔 사업 파트너가 술도가를 찾았다. 그가 가져온 것은 오래된 신문 기사와 내부회의 녹취 파일이었다. 한동석 호텔 회장, 과거 경영 비리 의혹이라는 제목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조용히 피어나고 있었다.